지난밤부터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공격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간간히 미사일 공격이 관측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전선은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마지막 총공세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아무리 보급 라인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군이 2주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죠.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보다 이른 시일 내에 가진 자원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빵집 습격 사건인데요. 러시아의 전투부대는 보급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민간인 지역에 빵집을 터는 좀도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6일 라이브 UA 맵은 체르니히우에서 러시아 포병이 빵집을 공격해 최소 10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군의 식량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 타지까지 끌려와 얼떨결에 전쟁에 참여하게 된 러시아의 젊은 징집병들은 장발장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쓴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은 가난한 주인공이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면서 시작되는데요. 소설 속 사건이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군이 얼마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해주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수도 키이우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마카리브 마을에서도 러시아군이 공업용 빵집을 공격해 최소 13명의 피해자가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지 응급서비스에 따르면 공격 당시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5명이 잔해 아래에서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은 대부분 징집병의 손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많은 어머니들은 전쟁에 끌려간 아들을 되찾기 위해 러시아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문의를 넣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40대 여성인 데이네카는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올라온 사진을 통해 아들이 참전한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며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입대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19세의 라흐만 클로프였습니다. 다행히 데이네카는 제4금 위전차 사단인 칸테미로프스카야 부대로 은질기게 연락한 끝에 아들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그녀가 왜 파병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들은 단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연이 전해지자 러시아의 군인권 감시 단체인 병사들의 어머니회에서는 강한 반발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세계 각국의 제재와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크렘린궁이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차근차근 대단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키이우 전선에서 반격을 통해 러시아 제5협동군과 제36협동군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군관구 소속의 2개 협동군은 병력 및 손실이 심각하여 예비대를 조기 투입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부차와 호스토멜 전투에서 패배하고 해당 지역을 빼앗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키이우 서북부와 동북부 역시 수비에 매우 유리한 진영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제대로 진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 외곽의 숲지형을 활용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은 매우 견고한데요. 기갑부대와 대전차 부대들을 숲길에 배치하여 기동방어 형태로 러시아군의 공세를 잘라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전투는 숲 외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군은 매복에 번번이 당하면서 숲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먼 거리에서 진을 친 상태로 미사일 공격만을 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원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군도 보급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급 부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최초의 생중계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이동 경로를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어 전투부대에 보급이 전달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V자 표시와 위장망이 있는 여러 대의 연료 트럭이 고속도로를 따라 키이우 서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전해지자 우크라이나군은 매복을 통해 트럭을 격파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밖에도 28기계화 여단은 BMD-2와 BMD-4M 등 러시아군의 장갑차를 무력화시키고 뒤이어오는 수송 트럭을 포획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돈바스 반군들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명피해 보고 확인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측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은폐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 제1군단의 경우 지역 남성들에 대한 강제 징집이 이어지는 중인데요. 돈바스 반군에 징집된 신병들 중 대부분은 훈련도 없이 격전지로 보내지면서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지역의 병원들은 모두 마비 상태이며 지원 가능한 의료진들도 모두 차출되어서
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손실률은 통상 7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피해가 너무 막심한 상황이라 정확한 피해의 집계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은 계속되는 작전 실패와 자원 고갈로 인해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군은 지난 이틀 동안 더 이상 무리하게 전선을 뚫으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키이우 외곽의 집결지에 병력이 계속해서 충원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마지막 총공격을 위해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번에 걸친 회담 동안 진전이 없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입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러시아도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 완전 항복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보여주었던 러시아 정부의 행보는 모든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게 만들었죠. 물론 이번 전쟁의 원인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기점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에 직면한 마찰의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다만 실제로 휴전이나 종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관련한 이견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큰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서의 러시아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당분간 결말을 맞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먼저 양보를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러시아 정부가 언제든 돌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규정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몰려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난 그가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국제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인 대통령의 입에서 이만한 표현이 나왔다는 것에는 상상 이상의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의심스러운 정황들만 가지고 있던 백린탄과 집속탄 사용, 원전을 향한 포격 및 민간인을 향한 공격 등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일으킨 범죄가 모두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러시아의 당장 전쟁을 중지할 것을 명했고, 마찬가지로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정말 러시아 정부는 돌아갈 곳이 모두 차단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마지막 총공세를 준비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수도 키이우를 함락시키고 전쟁을 승리했다는 명분이라도 세우기 위함인데요. 아집에 빠진 러시아 정부는 굶어가는 자기 병사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지 계속해서 전진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키이우 시장 비탈리 클리치코는 도시 인구의 절반인 200만 명가량이 떠났다. 이제 모든 집과 거리가 요새화를 끝마쳤다고 말했죠. 이는 즉 수도의 모든 인원이 결사항전을 각오한 전사들이라는 말인데요. 심지어 도시 주변에 흐르는 드니프로 강에는 흘러드는 작은 강이 많고 습지가 발달되어 키이우는 대규모 병력이 들이닥칠 수 없는 천혜의 요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도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에 많은 물자를 지원했었지만 이번에 보내는 지원 패키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공 및 대전차 미사일을 포함한 8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을 보내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사거리가 긴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획득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키이우의 유일한 불안 요소가 장거리에서 쏘아지는 미사일 공격이었죠. 우크라이나 방위군 역시 시가전에 돌입하게 되면 백전불패를 장담하면서도 지대공 미사일의 방책은 내놓지 못했는데요. 미국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다면 러시아는 키이우를 타격할 효과적인 수단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미국에서 무인 항공기 100기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MQ-9 리퍼는 세계 최고의 공격용 무인 드론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막강한 활약을 펼치며 주목받던 터키의 바이락타르 TB2보다 5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하늘의 지배자가 키이우 상공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늘로부터의 위협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러시아의 남은 일은 모든 죗값을 받아들이고 속죄하는 길뿐인 것 같습니다. 종전을 알리는 목소리가 멀리서부터 희미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희생당한 국민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일 오전 9시에 전국적인 1분간의 묵념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영웅들의 활약은 대대적으로 회자될 것이며 누구도 쉽게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